예, 안녕하십니까. 최대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7일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줄여서 언론중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어떤 심각한 문제점, 그리고 이 법안이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 통과를 본회의 통과까지 8월까지 해서 상임위원장이 문체위의 상임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뀌기 전에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 아주 강한 어떤 강행처리 의지를 보이는데 이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쓴 글을 중심으로 중간중간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독재와 폭정의 DNA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제하의 글입니다. 언론중재법이 지난 27일 민주당의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소위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야당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표결에 의해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통상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의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관행적으로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통과되는 점을 볼 때 법안 소위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큰 논리로 여당이 민주당이 밀어붙였다고 볼 수 있다. 보통 각 여러 상임위들이 있고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 같은 걸 다룰 때 법안 소위에 내려서 먼저 법안 소위에는 1소위도 있고 2소위도 있고 여러 이제 상임위원회 규모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원회로 가서 이것을 이제 토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든지 또는 그 법의 어떤 주제 대상이 되는 특정한 업종이나 어떤 기관들, 이런 직군들, 이런 사람들의 반대 의견이 크다든지 이런 법안들은 여야 의원들 간에 충분한 그런 어떤 논의, 토의가 이루어지고 또 대개는 법안 소위에 참가하는 그 의원들이 보통 이제 규모에 따라서 뭐 6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도 보통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까지 대안을 만들면서 서로 토의하고 타협해 가면서 새로운 안들을 이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법안 소위를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또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된 법들 3일 만에 상임위, 그 다음에 법사위, 본회의 통과시키고 국내 공포까지 다 해버린 그런 아주 폭거죠.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뭐하러 국회를 둡니까? 의회를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의회주의 자체를 말 그대로 완전히 부정해버린 민주당의 어떤 다수 힘에 의한 폭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안심사 소위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민주당 쪽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표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법안심사 소위에서 표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관행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과시켜놓고 이제 곧 문체위 본회의에서 또 이것도 거기서도 야당에서 반대를 하겠지만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키겠죠. 법사위로 넘어가도 또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표결에서 또 통과시키겠죠. 그 다음에 본회의로 올려놓고 본회의에서도 또 180석 가지고 있으니까 표결로 통과시키겠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8월달 상임위원장이 문체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야당 쪽으로 바뀌기 전에 8월 중에 완전히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주요 언론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주요 언론들이 언론 본연의 측면에서 벗어나 정치권 복합체가 되어 국내 여론을 제 멋대로 호도하며 선거판을 좌우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밝혔듯 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 몇 가지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주요 언론들은 이런 잘못된 경향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었죠.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주요 조선, 중앙, 동아, 그 다음에 뭐 여러 KBS, MBC, 경향, 한겨레신문 등등 좌파, 좌익, 우익 언론들을 망라해서 여러 주요 언론들에 대해서 제가 매우 비판적이에요. 언론이 만들어낸 어떤 여론의 호독, 여론 조작, 이런 것에 의해서 정치판이 이끌어가는 거, 이런 거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반드시 이 판을 진짜 국민의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여론의 근거에서 국민의 어떤 단결된 어떤 뜻에 의해서 정치판이 새로운 어떤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특정한 정치인들이 지지를 받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들과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제가 그런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중재법의 내용,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본질적으로 침해버린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 자유가 위축돼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경제 사상가로서 그리고 한 정치인으로서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언론 자유는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 자유란 개인의 자유이고 이때 개인은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한 개체로서의 개인이다.
개인의 자유 중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 이 포괄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안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집회, 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 자유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현실 언론들의 극심한 타락상이라는 부정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는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 피로써 지켜내야 할 만큼 막중한 가치가. 우리가 집회 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포괄적으로 표현의 자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억압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정치적인 집단, 단체를 만들 수 없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집회 시위를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만약에 자유의 제한을 받게 되면 또 언론이 충분히 어떤 자유 언론으로서 여러 주제에 대해서 한계없이 뭐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겠죠. 어떤 일정한 한계는 있겠지만 상당히 어떤 큰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제한이 되는 사회는 결국은 폭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과거 어떤 역사가 유럽,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도 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이게 억압을 받으면 결국은 폭력으로서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결국 엄청난 불행한 사태를 사회에 불러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체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언론사들, 기자들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기자협회, 언론인협회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 야당이 모든 것을 던져 이 법안을 막아내야 하는 이유다. 우리 모두, 국민 모두의 문제다. 표현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 우리 자유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체 어느 민간업종에 대해 법률로 소위 5배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것. 이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하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의한 피해는 이미 헌법과 기존 법률에 의해서 언론중재위원회,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손해배상의 매출액에 의한 하한해서 언론사의 전가한 입증 책임, 법안은 모든 것이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어서 명백한 위헌이다. 나는 민간 언론사들의 기자들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시킨 법 역시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중재법 설명을 잠깐 제 글에서 드렸는데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에 그 법안의 핵심 문제점들을 잘 요약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업종에만 하나의 특별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의,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된다. 이 언론에만 유독 언론이라는 업종, 언론이라는 기관에 대해서만 특별법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놔버린 거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어떤 민간 업종에 대해서. 또 배상의 그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액의 1만 분의 1. 요 아래로는 그 이상은 배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 배상의 그 하한선을 매출과 연동해서 만들어 놔버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고의 중과실을 추정할 때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파 사진 사용 시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한다. 이것도 아주 불명확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법이 어떤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완전히 위배됩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모든 정정보도는 원시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크기로 해야 된다. 일부 내용을 정정 시에는 2분의 1로 한다. 정정보도를 할 때 원래 나왔던 것을 가령한 지면에 전체 면을 할애해서 나온 보도였는데 이것의 정정보도는 원래와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 열람차단 청구권. 인터넷 뉴스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열람차단 청구가 가능하다. 그 기사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자에 대한 구상권, 고의 중과실이 명백하고 데스크를 속인 기자에 대한 언론사의 구상권 명시. 이것은 이미 민법에 의해서 언론사가 정말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가 너무나 어떤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너무나 큰 어떤 잘못된 기사를 내서 언론사에 심각한 피해를 미쳤다. 그러면 언론사가 기자한테 구상권을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례는 거의 드물겠지만. 근데 그것을 법에 대한 명시를 해버립니다. 일단 징벌적 언론사, 언론 업종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나 제도로서 만들어낸 것. 이것 자체가 언론 자유를 완전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있을 수 없는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이름표에도 민주를 달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반자유민주주의적, 반헌법적 법안을 다수의 폭력적 힘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는 제멋대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독재와 국민들을 폭력으로 강화하고 죽을 만큼 괴롭히는 폭정의 DNA가 이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말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도 잘 안 쓰죠.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4년 넘게 해온 행태들을 보면은 독재, 법이고 뭐 국민들의 어떤 다수 여론이고 상관없다. 권력을 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 문재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독재정이라고, 오토크라시, 독재정이라고. 실제로 민주정, 데모크라시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토크라시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을 폭력으로 강압하고 죽을 만큼 괴롭히는 폭정. 국민들을 괴롭히는 지금 코로나19 어떤 이 방역 대책으로 해서 계속해서 정말 말이 먹혀들지 않는 무대뽀식의 어떤 국민들을 괴롭히는 방역 대책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은 29번인가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집값을 올려놓고 경찰청장 데리고 나와서 구속시킨다는 등 국민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폭정, 티러니. 폭정이란 것은 한마디로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이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가진 재산을 뺏고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을 괴롭힐 때 그걸 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티러니라고. 그래서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도 없고 독재와 폭정이 이들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만들어진 전선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 독재와 폭정의 대결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론중재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만들어진 전선이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와 폭정, 이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라면 목숨을 걸고 이 법안을 제지할 것이고, 국민들을 일깨우고 총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또 한 번의 이 독재와 폭정 기도를 분쇄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목숨 걸고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국민들 일깨워서 이게 우리들의 자유 문제와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런 어떤 입법, 법안을 지어지라고 이들이 독재와 폭정을 물리한 것을 국민들에게 완전히 이들의 정체를 노출시켜야 된다. 언론 자유가 불가침 영역에 가까울 만큼 확보된 전제하에서 언론 개혁을 언론인들 스스로 해야 할 과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하고 싶은 언론 개혁 문제, 저는 지금 현재 언론에 대해서 언론들이 벌이는 양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 개혁 문제를 잠깐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뚜로 타락해버린 많은 주요 언론들과 나는 끝없는 투쟁을 해나갈 것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는 언론들의 언론 자유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들 중단 없는 언론 개혁에 대한 요구를 언론인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각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론 스스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언론 개혁을 언젠가는 이루기를 나는 열망하고 있다. 2021년 7월 29일 주대지.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목숨을 걸고 반드시 나가야 되는 법안인 것이고, 국민들 최대한으로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부탁을 해서 국민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이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선의 예비후보로서 저 역시 이 법안의 저지에 야당이 그렇게 선봉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저 역시 힘을 보태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